수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활기차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CJB 모닝와이드, 이번에는요 방구석 문화여행 만나겠습니다. 김영민 리포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은 570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570에 저는 할머니네 집에 있는 자개장이 생각나는데요. 그 까맣고 반질반질한 그 색이 바로 570에 맞죠? 맞아요. 승주 씨는요? 저는 570이 하면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이어가는 좀 오래된 전통공예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방구석 문화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570에 대한 많은 편견들 다 내려두셔도 좋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실 거니까요. 오늘의 방구석 문화여행도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오늘의 아티스트를 만나는 공간은 다소 특별합니다. 자원의 재생과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 그곳의 3층에 다름 아닌 570의 작가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정말 반전입니다. 여기 새활용 시민센터 안에 570의 작가님이 계신 것도 놀라운데요. 그 작가님이 무려 제 또래라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3년째 570을 하고 있는 권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여진 작가가 새활용 시민센터에 둥지를 튼 건 이곳에서 새활용과 관련된 상주 작가를 모집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청년 570의 작가와 새활용, 이 조합 역시 할 얘기가 참 많아 보이는데요.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본 사이잖아요.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할 때는 옛날 이야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또.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이 570의 매력에 풍덩 빠져버리시게 된 건가요?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게 돼서부터 원래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는데 네. 570의 중에서도 색을 써서 하는 체화칠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 처음 봤을 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자개나 뭐 이런 다른 작품들을 봤을 때는 5칠은 되게 그냥 심플하고 그냥 자개처럼 이런 걸 쓰는 걸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물감을 쓸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권여진 작가는 5칠이라는 전통에 새로운 시도를 덧입혔습니다. 570에 하면 흔히 떠올리는 나무 위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그 첫 번째 시도입니다. 나무 위를 벗어나다. 그렇습니다. 작가님, 저는 570이라고 해서 뭐 자개장이나 전통적인 나무장 같은 것만 정말 많이 보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깨진 유리잔 같은 것도 570이가 되나 봐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버려지고 또 깨진 것들을 다시 수리 복원하는 저 과정을 좀 거쳐서 이렇게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요거 작품들을 봤을 때 좀 버려지지 말고 뭔가 다시 복원을 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작품들을 만들게 되었고, 그게 이제 이어져서 이 센터에 오게 된 건데요. 이 작품들을 통해서 뭔가 좀 사람들한테 버려지는 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좀 부분이 또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아요. 이렇게 뭔가 의미를 지니는 작품 활동도 좋고 이거를 570회로 또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5칠 하는 거를 어디 다양한 소재에다 올려보셨어요? 저는 나무만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공예를 접했을 때는 나무에다가 많이 접해서 작품을 많이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무 말고도 이렇게 도자기나 금속 뭐 이렇게 다른 좀 물성을 가진 재료들을 사용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금속이나 도자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따로 노는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색다르게 다가왔고 재미있기도 해서 계속 이렇게 이런저런 재료들을 많이 써봤던 것 같습니다. 권여진 작가의 570에는 색다릅니다. 그
그 말 그대로 옷 특유의 짙은 암갈색에 얽매이지 않는 것인데요. 작품 속에서 재질, 온도, 습도를 계산해 만든 그녀만의 색이 눈길을 끕니다. 작가님, 요런 거는 이제 오칠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수채화 물감, 아크릴 물감 이런 거 칠한 거죠? 아니요, 이거는 아크릴 물감은 아니고 오칠에다가 색깔을 섞어서 만든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체화칠이라고 하는데 체화칠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안료와 오칠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료는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광물 안료라고 해서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들이고, 그걸 섞으면 색깔이 좀 다양하게 뭐 초록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좀 이것저것 좀 많은 색깔들이 나와서 이렇게 칠하면 이런 화려한 색깔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런 570으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다는 거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뭔가 이 570에 대한 제 선입견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다행이네요. 저는 뭔가 자개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느꼈었던 감정은 이걸 오칠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다른 분들이 제 작품을 보고 저것도 왜 오칠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색다르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림을 그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지 시민분들이나 제 작품을 모르는 분들이 좀 색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현대 미술 작가의 숙명과도 같은 관객의 관심, 이를 위해 차별화라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작가가 끊임없이 작업을 해나가는 이유일 겁니다. 권여진 작가는 지금까지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그녀의 캔버스 위를 들여다봅니다. 색깔이 다채로워요. 네. 이거는 제가 알던 570회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이것도 570회로 만드신 것 같은데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아무래도 청주에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청주를 대표하는 나무가 플라타나스니까 플라타나스 나무를 그리면서 사람들이 이런 게 청주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플라타나스 나무 밑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뭔가 편안한 느낌도 들고, 또 뭔가 그때 또 시원한 바람도 불면서 쉬는 느낌도 또 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그림에 담으면 어떨까. 그래서 색깔도 보시면은 뭔가 눈에 편안한 색깔들, 그래서 빨강이나 노란색 계통을 많이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색깔을 쓰게 됐습니다. 진짜 작가님의 작품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보고만 있어도 뭔가 휴식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것들을 보니까 진짜 나무의 그 질감을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예술적이고 너무 좋아요. 붓으로 물감을 찍어 그림을 그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겹쳐칠하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는 오칠은 그린다고 하지 않고 올린다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권여진 작가는 이 과정이 마치 하나의 수련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작가님, 보통 이렇게 작업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세요? 한 작업을 이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편차가 좀 있긴 한데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기본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래도 이게 나무 수액이랑 섞인 거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씩 더 짙어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지금 바르는 이 색깔로 피어오르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색칠이 피어오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칠을 하면은 그 색이 이렇게 피어오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예술적이고 표현하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조금 엉뚱할 수 있지만 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작가님은 보통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시면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작업이 뭐 기분이 나쁠 때는 와가지고 그냥 이걸 계속 만지고 있다 보면은 또 기분이 풀리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 보면서 계속 똑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하면서 화났던 것도 좀 풀리기도 하는 그런 뭔가 돋닦는 기분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여진 작가는 그 작업 세계에 혼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생활용 시민센터에 있는 그녀의 작업실은 570의 체험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옷을 올리고 색을 피워내는 과정을 좀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작가님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지금 수저지 프로젝트라 그래서 젓가락 이렇게 까진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시 복원하는 그 수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도 계속 진행을 해왔던 저 아까 보여드린 깨진 도자기들 수리하는 그런 과정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570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저도 오늘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붓을 이용해서 그림을 이렇게 색깔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리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와! 저는 오늘 수저 위에 채화칠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옷과 안료를 섞어 만들어진 색을 골라 조심스레 붓을 들어 올려보는데요. 이렇게 늘 가까이에 두고 보는 것들에 옷이 더해졌으니 밥을 먹을 때마다 오늘이 그리고 작가님이 떠오르겠죠? 우리 프로 문화여행자잖아요. 저 김영민 오늘도 한 건 했습니다. 일단 박수부터 칠까요? 제가 570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예쁜 수저 한 세트를 완성을 시켜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지금 너무너무 뿌듯한 상태거든요. 작가님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밥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걸로 네 어때요? 좋은 저희 평가. 뭔가 미적인 좀 감각이 어떤가요? 사과해요. 그래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색깔로다가 예쁘게 잘 꾸며주셔서 제가 다 기쁘네요. 좋아요, 좋아요. 아, 뿌듯해라. 밥 많이 먹을게요. 권여진 작가는 앞으로 또 어디에 어떤 옷을 올리고 그 색을 피워내게 될까요? 흐드러지게 피어나기 위해 고된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며 오늘의 문화여행을 마칩니다. 작가님,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작업도 같이 해보면서 친해졌잖아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내적 친분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 절친이 된 작가님을 어디서 또 만나보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 가람신작이라는 공간에서 제가 개인전을 준비 중인데요. 그쪽 공간에서 전시하는 것을 통해서 제 작품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향후에는 좀 큰 작품들을 많이 할 제 계획이라서 그 작품들 보시면서 제 작품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작가님, 제가 요거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동갑이거든요. 저희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날 때는 반말 모드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개인전에서는 저희 친구가 되기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인사는 그럼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안녕. 네, 도자기와 금속 위에 오칠을 하고 그리고 다채로운 색이 더해졌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알던 570회와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권여진 작가도 대학교 전공 수업 때 이 채화칠을 처음 접하고 정말 몇 시간 만에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오칠은 건조되는 시간, 온도, 습도, 그리고 어디에 오칠을 올리냐에 따라서 그 피어나는 색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색에 대한 다양한 연구 자료가 우리 권여진 작가의 작업실에 보물처럼 간직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깨진 조각에 옷을 올린 도자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금이 간 부분이 무늬가 되면서 아주 훌륭한 작품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제 깨진, 버려질 도자기였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이 오칠은 방부, 방수, 방충 기능이 있어서 어디에 오칠을 하든지 간에 반영구적인 보존성을 지니게 되는데요. 이런 특징에 재활용을 더한 것이 바로 권여진 작가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되겠습니다. 깨진 도자기나 벗겨진 자개장, 그리고 수저에 내가 스스로 오칠을 해서 버리지 않고 또 새로 쓰는 것이죠. 교육과 체험의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방구석 문화여행자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10월 가람신작에서 진행된다는 권여진 작가의 개인전 참 네. 기대됩니다. 지역의 아티스트와 친구가 돼서 떠나는 방구석 문화여행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